매달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당신의 소중한 연금, 과연 먼 훗날의 안식처가 되어줄 만큼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가 평생을 의지해야 할 노후 자산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저 은행 창구에서 혹은 스마트폰 앱에서 늘어나는 숫자만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복잡하고 거대한 세계 경제의 파도가 숨어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노후라는 탑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 바로 환율이라는 변수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절박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걸린 문제이기에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의 메커니즘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먼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숫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연금기금의 규모 이야기죠. 서울의 초고층 빌딩 회의실, 거대한 스크린에 끝없이 올라가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수백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이 자금은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이 천문학적인 돈이 바로 우리 모두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쌓아 올린 거대한 자산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책상 위에는 한국 증시 현황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거인은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연못에 담기에는 너무나도 커져버렸기 때문이죠. 국내 시장에만 이 모든 자금을 쏟아붓는다면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오히려 수익률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컵에 거대한 주전자의 물을 모두 쏟아부으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 세계 지도가 펼쳐진 관제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출발한 굵은 선들이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런던의 금융 중심지로,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으로, 그리고 독일의 우량 채권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갑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미국의 기술주, 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 신흥국의 인프라 자산까지 그야말로 세계를 품고 있는 셈이죠. 여의도의 한적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펀드 매니저들은 매일 밤낮으로 세계 경제의 맥박을 짚으며 우리의 노후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에 수천억,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이며 우리의 미래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외면했던 환율이라는 변수가 무대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그 자산의 가치는 달러로 표시될 것이고 유럽 채권을 샀다면 유로화로 계산되겠죠. 이 해외 자산들은 결국 언젠가 우리에게 연금으로 지급되기 위해 다시 대한민국의 원화로 환산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환율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며 그 가치가 시시각각 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원화 가치의 춤이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흔드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는 마치 시소게임과도 같습니다. 한쪽에는 원화의 가치가,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놓여 있죠. 예를 들어 미국 증시에 1만 달러를 투자한 연기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일 때 이 자산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정확히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원화 가치가 약해져서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으로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미국 증시의 주가가 단 1센트도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유한 1만 달러의 가치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1,400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200만 원이라는 평가 이익을 얻게 된 셈이죠. 외환시장의 모니터에 붉은색으로 치솟는 환율 그래프는 해외 자산을 보유한 연기금의 장부 위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해외에 있는 내 자산이 갑자기 키가 훌쩍 커버린 듯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반대의 상황도 물론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튼튼해지고 수출이 잘 되어 원화 가치가 강해졌다고 상상해 볼까요?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에서 11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앞서 예로 들었던 1만 달러짜리 미국 주식의 가치가 원화로는 11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내 자산 가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단지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외 자산을 상징하는 외국 화폐 더미가 마치 눈 녹듯이 스르르 줄어드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처럼 연기금이 보유한 수백조 원의 해외 투자 자산은 우리가 매일 아침 경제 뉴스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환율 숫자에 따라 하루에도 수천억, 수조 원씩 그 가치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화 가치의 춤이며 우리 연금의 가치가 세계 경제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우리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해외 자산의 평가액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도둑의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도둑의 이름은 바로 진플레이션입니다.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 한 척이 부산항에 들어오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그 안에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 원두, 자동차를 움직이는 원유, 스마트폰을 만드는 반도체 부품까지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수많은 수입품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이 모든 물건의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대부분 달러로 결제됩니다. 만약 원화 가치가 약해져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면 수입업자는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사오기 위해 예전보다 200원을 더 지불해야만 합니다. 기업은 당연히 이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는 우리 동네 마트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3,000원이던 수입 맥주 가격표 위에 3,500원이라는 새로운 스티커가 붙고 주유소의 기름값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도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죠. 바로 환율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은퇴한 노부부의 장바구니로 옮겨보겠습니다. 매달 25일에 정확히 150만 원의 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 돈이면 한 달 동안 먹을 쌀과 고기, 채소를 사고도 약간의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 똑같은 150만 원인데 마트 계산대 앞에 서면 작년보다 훨씬 적은 물건만 담았음에도 결제 금액은 예산을 훌쩍 넘어섭니다. 결국 고기 사는 횟수를 줄이고 과일 대신 저렴한 채소를 집어들게 되죠. 명목상 연금액은 그대로이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연금의 실질 구매력이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도둑맞은 셈입니다. 이것은 연금 자산의 평가액이 오르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뼈아픈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율의 파도에 맞서 우리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 여의도의 연기금 운용본부 사무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함대의 전투지휘소와도 같습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여러 대의 모니터를 동시에 응시하며 밤낮 없이 세계 경제의 미세한 떨림까지 분석하고 있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환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헤지라는 전략입니다. 이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환율로 달러를 원화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두는 계약이죠. 만약 앞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원화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 환 해지 계약을 통해 자산 가치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칠 것을 대비해 튼튼한 방파제를 미리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환율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약속된 환율로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환 해지라는 방패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를 내야 하듯이 환 해지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이미 특정 환율에 묶어두는 해지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달콤한 과실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합니다. 안정성을 얻는 대신 더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연기금 운용자들은 매 순간 이 딜레마와 마주합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방패를 단단히 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수익을 위해 과감하게 창을 들 것인가? 그들의 책상 위에는 다양한 통화와 자산이 복잡하게 얽힌 차트가 펼쳐져 있고, 그들은 이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우리의 노후를 위한 최적의 해답을 찾기 위해 고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연금을 시간과 인내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 성은 단단한 안반 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출렁이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섬과도 같았던 겁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환율이라는 거대한 조류가 성의 기반을 아주 서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갉아먹고 있었던 셈이죠. 성벽에 직접적인 포탄이 날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이 서 있는 땅 자체가 흔들리고 가라앉는다면 성 안의 보물은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연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연금은 단순히 은행 금고에 잠자고 있는 돈의 합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경제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매일매일 세계 각국에서 불어오는 경제의 바람과 환율의 파도에 맞서며 나아가고 있는 역동적인 자산인 것이죠. 연기금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은 이 배의 선장과 항해사들입니다. 그들은 뉴욕 증시의 개장 종소리,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률 전망 같은 수많은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쉴 새 없이 키를 조정하고 닻을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원화 가치가 치솟는 순풍이 불 때는 돛을 활짝 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환율 급등락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환해지라는 튼튼한 밧줄로 배를 단단히 묶어두어야만 합니다. 이 배에는 바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 우리의 평안한 노년이 실려 있습니다. 그 항해가 순탄하기만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것이 더 이상 추상적인 경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들여다볼까요?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달 약속된 금액의 연금을 받으며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의 계획 중 하나는 먼 미국에 사는 손주의 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직접 준비한 선물을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비행기 표와 현지 숙소를 알아보며 예산을 짰을 때만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당시 1달러에 1,100원이었던 환율을 기준으로 모든 경비를 계산해 두었거든요. 하지만 출국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글로벌 경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면서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1달러가 1,350원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의 통장에 찍히는 연금액은 단 1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죠. 하지만 그 숫자가 가진 실질적인 힘, 즉 구매력은 속절없이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전에 봐두었던 1,000달러짜리 비행기 표는 이제 원화로 110만 원이 아니라 135만 원을 줘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에게 선물하려던 500달러짜리 노트북 역시 55만 원이면 충분했던 예산이 이제는 70만 원 가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는 더 저렴한 비행기 표를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을 떠나지 못했고 손주에게 주려던 선물의 등급을 낮춰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금이라는 성벽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 안의 보물이었던 그의 계획과 꿈의 가치가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속절없이 깎여나간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불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여행, 수입 제품 구매, 자녀 유학비 지원 등 우리의 삶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정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핵심입니다. 당신의 노후, 자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경 안에만 머물러 있는 안전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계 경제의 일부가 되어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 그 가치가 끊임없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마주하면 처음에는 당혹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제경제 뉴스와 환율 변동 그래프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노후의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게 되는 지적 충만감과 경각심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순간인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려움에 떨며 연금 제도를 불신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더 현명한 주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녁 9시 뉴스 말미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무심코 흘려보내곤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원 오른 1320원에 마감했습니다. 라는 앵커의 멘트는 그저 숫자들의 나열, 나와는 무관한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저 숫자의 오르내림이 먼 훗날 내가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의 개수를 결정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의 폭을 좌우하며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경제적 여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환율은 더 이상 숫자 노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된 생생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물론 개인이 환율의 거대한 흐름을 예측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인이 태풍의 진로를 바꾸려는 것과 같은 무모한 시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풍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처럼 말이죠. 환율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노후의 일기예보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융기관에 가서 가장 안전한 상품으로 해주세요 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대신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혹은 환해지 전략은 어떻게 구사하고 있나요? 와 같은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불안감을 줄이는 것을 넘어 내 자산의 운용에 더 깊이 관여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우리의 노후 준비를 긴 여정의 자동차 운전에 비유해 봅시다. 최종 목적지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라는 행복한 마을입니다. 우리는 매달 연금을 납입하며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고 꾸준히 자산을 불려가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는 환율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안개가 시시때때로 깔립니다. 어떤 날은 안개가 짙게 깔려 한치 앞을 보기 어렵고 어떤 날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기도 하죠. 이 안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 당황하며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엉뚱한 길로 빠져버릴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안개가 언제, 왜 끼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개등을 켜고 차선을 유지하며 침착하게 그 구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해가 바로 우리 노후 운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개등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칠 위험을 완벽히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그 위험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확률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의 노후라는 긴 항해에서 당신은 환율이라는 거친 파도를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의 원리를 이해하고 항해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현명한 승객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지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경제 원리.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볼까요?